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 나오는데, 자, 생식세포, 요 이제 그림을 좀 이따 띄우고, 자, 생식세포 분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감수분열이라고도 많이 얘기해, 감수분열. 감수분열. 자, 그러면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일단 생식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뭘 하기 위해서 분열하는 거야?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한다는 거야. 그랬는데 분열을 해보니 아까 체세포는 어때? 모세포나 딸세포나 염색체수가 똑같았잖아. 염색체수가 안 변했잖아. 근데 이 생식세포 분열은 소위 말하는 정자,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을 하고 났더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자하고 난자가 숫자가 줄었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염색체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분열이라 불러.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장소. 당연히 동물과 식물에 어디서 일어난다?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요. 생식기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동물 있고 식물 있어. 동물, 식물 암수가 있죠. 그죠? 동물은 암컷, 수컷. 그러면 각각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생식기관이 어디냐 이거지. 암컷. 뭐 사람도 사실 동물의 일종이니까. 근데 암컷이라고 안 하지. 여자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수컷은 남자라고 하는데 암컷은 난소라고 하지. 난소. 수컷은 정소라고 하고. 그죠?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아.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틀린 거야. 왜냐? 우리가 동물을 암컷, 수컷 그러잖아. 식물은 암술, 수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암술 안에 미씨라고 하는 곳에서가 생식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 이렇게 꼭 수술 보면 이렇게 달려 있잖아. 끝에 여기. 꽃밥이라죠. 꽃밥. 꽃밥이 바로 이제 생식기관인 거야. 그럼 거기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자,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뭐야? 난자야.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정자가 되는 거고요. 그제?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에 미씨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난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꽃밥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니네 많이 알아. 들어봤어. 꽃가루, 화분, 그게 생식세포야. 그지? 이렇게 장소 이렇게 되고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결과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지? 자, 그런데 체세포 분열과 달리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그냥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체세포 분열은 그냥 분열 한 번 하면 두 개가 끝이잖아. 자, 얘는 연속으로 2번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야. 연속으로 2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열하기 전 세포는 똑같이 모세포라 불러. 한 번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럼 2개가 되지. 그럼 이게 체세포 분열이라면 이제 얘네가 딸세포인데 이 감수 분열은 아직 딸세포가 아닌 거야. 얘네가 한 번 더 분열한다고. 더 분열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세포가 하나였어. 아까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을 한 번 하면 딸세포가 2개가 생기잖아. 감수 분열은 이 전체가 한 번이거든. 감수 분열이 한 번 일어나면 딸세포가 몇 개가 생긴다? 4개가 생겨버려. 4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알겠어? 4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연속으로 2번이란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체세포 분열을 그냥 2번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G1S, G2 포함한 간기 일어나고 분열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열기 해야 이제 분열이 2번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 감수 연속으로 2번이란 얘기는 분열을 2번 할 때 중간에 간기가 없는 거야. 중간에 간기가 없이 그냥 맨 처음에만 간기가 한 번 있고 분열이 연달아 2번 일어나는 거야. 중간에 간기가 없다라는 거 알겠니? 중간에 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열기 보통 M기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줄여서 M1기, M2기 보통 이렇게도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 한 번만 간기가 있고 연달아서 M1기, M2기 이렇게 두 번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잘 봐.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 들어보면 나올 때 모세포가 갖고 있는 염세포 있죠. 자, 생식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 모세포는 체세포랑 똑같은 애야. 체세포랑 똑같아. 자, 선생님 아들이 우리 아들 귀가 아플 것 같은데 6학년이 되거든. 아직 2차 성징이 안 왔다. 근데 얘도 정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아직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안 왔기 때문에 정자를 아직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니네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소위 말하는 2차 성징이 와야 그때부터 정자 난자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목젖도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겨드랑이 털도 나고 이래야 이제 2차 성징이 된 거잖아. 그래야 이제 본인은 못 느끼지만 그때부터 정자 난자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 아들은 아직 2차 성징이 안 왔어. 근데 얘는 정소는 있어. 그럼 그 정소에서는 생식세포가 아직 안 일어나. 그럼 뭐만 일어날까? 체세포 분열만 계속 일어나거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체세포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얘가 2차 성징이 오면 그 동안에 만들어 놨던 체세포들이 이제부터는 감수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할 때 이 모세포는 체세포랑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여기 몇 개,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다고. 얘는 46인 거야. 똑같아. 그런데 얘는 결과적으로 이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각 뭐 정자나 난자가 되는 애들인데 잘하면 얘네들은 핵상이 다 N인 거야. 아까 체세포는 2N에서 2N이었잖아. 근데 감수 분열은 2N에서 N. 즉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다면 얘네가 23개씩만 갖고 있어, 염색체를. 왜? 그래야 정자가 23개 갖고 있고 난자가 23개 가져야 얘네들이 만나서 합치면 46개인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염색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수분열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 감수분열이 2번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이 분열 과정 안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체세포 분열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분열 과정이 머릿속에 딱 뭐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이해하기가 쉬워. 자, 그럼 요거 첫 번째 분열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감수 제 1분열 M1기라고 보통 표현하고 두 번째 분열은 감수 제 2분열 또는 M2기 뭐 이렇게.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그냥 M기라고 나오면 이건 체세포 분열이라는 뜻이고 M1, M2 이렇게 나오면 이건 감수 분열이라는 뜻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M1은 감수제 1분열, M2는 감수제 2분열이라 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감수제 1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요건데 그림이 조금 다른데 체세포 분열 과정 포함하고 있다고 다 동일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감수 분열만의 특징인 여행만 우리가 플러스 해주면 되거든. 잘 봐. 자, 간기 때는 똑같아. 간기 때는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만 보여. 그리고 애들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염색사 상태로 존재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S기 지나면서 DNA가 복제되는 것까지도 동일해. 동일해. 자, 그러다가 이제 감수 1분열의 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진 체세포 분열은 똑같다 그랬지?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핵이 없어져. 그러면서 풀려있던 염색사가 염색체로 꼬여.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리고 이제 방추사 생긴 거 나머지는 다 동일해. 중요한 거는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체가 생기면 그 염색체들이 이렇게 짝꿍들이 이렇게 세포 안에 흩어져 있다 그랬지. 근데 이때는 그 짝꿍들끼리 결합해. 그 결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해. 이가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져. 이게 가장 핵심이야. 감수제 1분열 전기 때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가 염색체라. 자,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체세포 분열 때는 예를 들어 이런 염색체가 그 옆에 그냥 뭐 흩어져 있든 붙어 있든 이렇게 짝꿍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가 염색체라는 그 짝꿍끼리 서로 이렇게 달라붙은 거야. 달라붙은 거 이렇게. 달라붙은 이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총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다 그랬지. 이가 염색체 몇 개 만들어질까? 23개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의 경우에 감수분열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 23개 만들어져.
요거만 달라. 나머지는 전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전기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중기가 되면 또 마찬가지 똑같아. 그게 이가 염색체다. 중기 가운데 다 모여. 이때는 이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가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모이겠지? 그러면서 거기에 방추사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다 달라붙어 있어요. 체세포 분열 중기하고 똑같아. 맞지? 자, 그러다가 이제 후기가 중요해. 감수 제일 분열 후기. 자, 우리 체세포 분열 후기 생각하면 어떻게 됐었지? 잘 봐. 자, 어떤 세포 안에, 잘 보세요. 염색체가 2개가 있는 세포라고 치자. 만약에 이게 체세포 분열의 후기라면, 지금 저기 염색체가 너무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2개만 갖고 설명하는 거야. 그 2개가 이런 식으로 붙어있진 않잖아, 서로. 서로 붙어있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가운데 모여있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기 때 모습이잖아. 중기 때에서 이렇게 방추사가 이렇게 돼 있고,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됐어? 얘네 둘이 찢어지고 얘네 둘이 찢어져서 양쪽으로 끌려가잖아.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됐냐면 이런 식의 모습이었지. 얘네 2개가 얘였단 말이야.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끌려갔잖아.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같은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똑같이 2개가 있는 애들이 지금 저기 감수제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가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모여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방추사, 이게 중기 모습이야. 지금 얘기하는 감수 1분열. 자, 그러다 후기가 되면 잘 봐야 돼. 아까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랬잖아. 지금 이 감수 1분열 후기 때는 뭐가 분리가 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해. 염색체가 분리된다 이 말이야. 아까 체세포 분열 후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 거라면 지금은 이렇게 염색체 2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방추사가 얘가 양쪽을 끌고 간다면 염색체가 분리돼.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냐? 다리가 2개인 애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양쪽으로 끌려가거든. 알겠어? 지금 염색체 2개만 갖고 설명한다면 체세포 분열 후기 때는 이런 모습일 거고 감수 제1분열 후기 때는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양쪽으로 끌려간 얘네 둘이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예요. 이때는 같은 쪽으로 끌려간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였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상동 염색체가 같은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거든. 근데 이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나중에 세포가 이렇게 쪼개지니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다른 세포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분열 후기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체세포 분열 후기와 달리 끌려가는 건 똑같은데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특히 1분열 후기는 되게 쉬워. 무조건 다리가 2개인 애가 양쪽으로 끌려간다? 그럼 무조건 감수 1분열 후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말기가 되면 똑같아. 체세포 분열하고. 끌려간 애들이 어떻게 돼? 풀리면서 걔네를 감싸는 핵이 다시 생기게 될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핵이 2개가 생기고 마지막에 가서는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겠지. 맞아? 그게 감수 1분열 끝이야. 맞아? 다만 그럼 잘 봐. 여기서 지금 요 그림 보자. 이가 염색체가 이 그림상에 3개지. 염색체 몇 개야? 6개야. 이가 염색체는 염색체 2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 이가 염색체가 3개인 거지 염색체가 3개는 아닌 거다. 염색체 6개다. 그 다음에 어쨌든 붙어 있지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핵상이 2N이거든. 잘 봐. 1분열 끝났어. 자, 봐봐. 요렇게 둘로 쪼개졌지? 물론 염색체 안 보지만 이렇게 보인다고 치면 지금 요런 모습일 거거든. 자, 요거 얘네들 각각 하나당 봐봐. 염색체 몇 개 있어? 3개 있어. 걔네들이 짝 있어 없어? 없지. N은 3이야. 아, 체세포 분열과 달리 감수 분열을 1분열이 끝나면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다?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감수 1분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이형분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형분열. 그래서 여기 써져 있지. 핵상이 2n에서 n으로 된다. 이렇게 써져 있지. 2n에서 n으로 된다. 맞아? 2n에서 n으로 된다. 1분열이 끝나면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다만 아직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는 2개씩 있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2분열로 가는 거야. 그럼 2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완전 동일하다 보면 돼. 자, 봐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1분열 끝나고 만들어진 뭐 일종의 딸세포, 완전한 딸, 걔가 이제 다시 곧바로 어떻게 돼? 전기가 되는 거야. 감수 2분열 전기가 되면 이제 아까 만들어졌던 핵이 다시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다시 생겨. 근데 봐봐. 요거 이제 하나만 갖고 얘기하자면 염색체가 생겼는데 아까 1분열 끝났을 때 하나당 3개였지? 3개 들어있거든? 근데 이 3개가 짝이 있어, 없어? 없지? n은 3이야, 그대로. 게다가 짝이 없으니까 아까 1분열 전기 때와는 달리 뭐가 못 만들어져? 서로 짝꿍끼리 달라붙은 게 이가염색체잖아. 근데 지금 얘네들은 세포 하나당 염색체들이 짝꿍이 없어요. 이가염색체 안 만들어준다. 그냥 짝꿍만 없는 상태에서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중기가 되면 걔네들이 가운데 모이고 거기에 방추사들 양쪽 끝으로 다 달려있고 2분열의 후기가 되면 어떻게 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로 갖고 얘기할게. 이제 나중에 요거 하나가 1분열 끝나면 세포가 되겠지? 그러면 걔가 2분열 중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요 세포 하나가 지금 얘라고 치면 요거 하나만 여기 가운데 있을 거고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겠지. 중기 때, 그지? 그리고 2분열 후기 때가 되면 똑같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체세포 분열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염색체가 2개만 있는 경우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저기 지금 그림상에 3개지만. 야, 그러면은 봐봐. 지금 지금 다 후기 때 모습이거든. 이거 체세포 분열 때 후기, 감수 1분열 후기, 2분열 후기인데. 그지? 잘 봐. 이때도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가 분리됐거든. 자, 그러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양쪽으로 찢어지는 애들끼리 상동 염색체다 아니다? 아니다. 2분열 때는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없어. 알겠니? 상동 염색체가 없다. 이거 상동 염색체 아니다라는 거. 알겠니? 그러고 나서 이제 말기가 되면 또 동일하게 끌려간 애들이 사라지면서 핵이 생기고 세포가 둘로 쪼개져서 결국 얘 하나로부터 얘 2개가 생겼으니까 얘 하나로부터 또 2개 생기니까 최종적으로 딸세포가 몇 개? 4개가 생기는 거야. 알겠니? 4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야, 2분열까지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감수분열 완전히 끝난 거거든. 잘 봐. 감수분열 완전히 끝났을 때 요 놈 하나만 보라고. 요 놈 하나만. 지금 염색체 몇 개 있어? 3개 있어. 걔네들 어때? 아까는 이제 염색 분체가 염색체 하나당 2개씩이었지만 이제 염색 분체가 하나씩이거든? 근데 어쨌든 짝꿍은 없으니까 n은 그대로 3이야. 알겠어? n은 그대로 3이야. 그러니까 1분열과 달리 2분열은 어때? 1분열 끝날 때 반으로 줄었는데 2분열 끝났을 때는 그 수가 똑같거든? 그래서 감수제 2분열은 핵상이 그냥 그대로 n에서 n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안 변했지. 염색체 수가 동형분열이라고도 불러. 여기 써있지. 동형분열. 감수제 2분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동형분열이라고도 한다. 알겠어? 동형분열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 그림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자, 봐. 자,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할게. 좀 이따 다시 그릴 건데 자, 이제 니네 감수분열 같은 경우에 요 그림이 대단히 많이 나올 거야. 응? 잘 봐.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보통 요렇게 나오면 요거는 항상 모세포. 간기때. 간기쥐 원기때 세포. 요거라고 치는 거야, 지금. 요거라고 치면 그다음에 지금 요 전기 때부터 후기 때까지 그냥 요거라고 치면 돼. 그지? 얘네들이 요 단계 세포라고 치면 되거든.
지금 전기 때 염색체 몇 개였냐 여기? 6개였지? 맞아? 6개잖아. 이가 염색체는 3개지만 2개씩 붙어있는 애니까. 그럼 2에는 6이라고 써볼게. 자, 1분열 끝났어.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야. 아까 몇 개 된다? n은 3이 된다 그랬지? 자, 2분열까지 끝났다? 그럼 이제 얘가 얘야. 얘 하나가 얘네 2개 됐어 지금. 얘네 둘 다 뭐야? n은 3이었지. 맞지? 맞네? 자, 그러면 이제 DNA 상대량이라는 것도 얘기해 볼게. 잘 봐. 선생님이 DNA 상대량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상대적인 숫자인데 그 세포에 보이는 염색 분체 개수 세면 돼. 그러면 지금 얘는 염색체가 총 6개인데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니까 DNA 상대량은 1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상대값이니까 이게 8로 나올 수도 있고 4로 나올 수도 있어. 염색 분체 비례해서 따지면 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때는 얼마였을까? 자, 니네 S기 때 DNA 복제되는 거에서 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염색체 수가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야. 이때도 염색체 수는 그대로 몇 개였다? 6개였다. 다만 DNA가 복제가 돼서 얘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DNA 상대량이 얘가 12라면 얘는 6이었던 거야. 알겠어? 자, 1분열 끝났지? 얘 봐봐. 염색체는 3개인데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니까 총 염색 분체가 6개. 맞지? 자, 2분열까지 끝나? 얘 봐봐. 얘. 염색체는 3개인데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하나씩이니까 DNA 상대량은 얼마야? 3 이렇게 되거든. 맞아? 그러면 봐라. 아까 체세포 분열은 이제 체세포 분열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진짜 모세포거든. 모세포랑 딸세포랑 염색체 수도 같고 DNA 상대량도 같았거든. 근데 지금 감수 분열은 2번 연속하다 보니까 모세포랑 딸세포랑 비교하면 어때? 염색체 수도 절반이고 DNA 상대량도 어때? 절반인 거야. 알겠어? 이거를 똑같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지금 얘야. 얘야. 여기 보면 마찬가지 상대량이잖아. 0, 1, 2, 3, 4지만 우리 그냥 쓴 숫자로 바꿔도 된다고. 자, 만약에 어떤 세포가 감수 분열을 하기 전에 모세포 상태일 때 DNA 상대량이 6이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걔가 S기 거치고 G투기 거쳐서 감수 분열 시작하면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나 있는 거야. S기 거치면서 이제 늘어난 거지. 그리고 감수 1분열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지가 되다가 1분열이 끝나면 지금 어떻게 돼? DNA 상대량이 하나당 DNA 상대량이 다시 6으로 줄었지. 맞아? 그리고 2분열까지 또 끝났더니 뭐 어떻게 됐어? 2분열 끝날 때 다시 DNA 상대량이 또 반으로 줄어서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3. 자, 여기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할 때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2였으면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야. 상대량이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염색 분체 개수만큼 그냥 해놓은 것 뿐이야. 대부분 보통 0, 1, 2, 3, 4 안에서 대부분 나와 값이. 근데 이제 이거 4. 그럼 얘는 8, 4, 2 이렇게 되는 거고 2면 4고 2고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상대값이니까 말 그대로. 다만 그 상대값은 염색 분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 총 개수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염색 분체 세보니까 8개가 있는데 DNA 상대량이 4가 나왔으면 염색 분체가 8개일 때 4로 보는 거야. 그럼 염색 분체가 4개면 2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상대값이라. 근데 이제 선생님은 니네 이해시키려고 그림에 나와 있는 염색 분체 숫자대로 그냥 쓴 것 뿐이야.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세로축에 핵 하나당 DNA 상대량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2번 내려가면 이게 감수분열이거든. 그래서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에 비해서 DNA 상대량이 절반이다. 자, 염색체수 변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처음에 염색체 6개였다? 1분열이 끝났더니 염색체 몇 개 됐어? 3개가 된 거야. 맞지? 그리고 2분열 끝날 때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딸세포거든. 딸세포가 갖고 있는 DNA 상대량과 염색체 수가 모세포가 갖고 있는 거에 정확히 절반이 된다 이 말이야. 절반이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1분열 때 뭐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어? 알겠니? 좀 복잡하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 잘 봐. 지금 선생님이 87쪽까지 얘기를 한 건데 뒤에 보면 뭐 감수분열의 의 그래서 나온다만 이거는 그냥 아까 뭐 설명 일부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감수분열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염색체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다? 이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자손들도 나랑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가질 수 있다. 뭐 그래서 그 감수분열의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거는 우리 내신 때 또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체세포 분열하고 그 감수분열 비교하는 뭐 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지금 내가 말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고 니네 요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줄게. 너희들도 요거는 한번 그려놔. 지금 요 그림이거든. 근데 교재에는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내가 띄워놨거든. 응? 이거를 옆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떤 체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지금 저 그림 잘 봐야 돼. 체세포 분열을 하면 자,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해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자, 그러면 무조건 맨 위에 거가 G 원기 상태의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훈아, 지금 핸드폰 할 때가 아니고 빨리 적어야 된다고. 거기 89페이지 아래쪽에다 그려봐.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랬는데 이런 그림 나오면 얘가 항상 G 원기야.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항상 분열 중기라고 중기를 나타낸 그림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어쨌든 이제 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중을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차이는 뭐다? 복제 전, 복제 후라고. 알겠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딸 세포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만약에 G 원기 상태의 세포가 이렇게 안에 염색체가 2개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해보자.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치자. 잘 봐. 요거 상동 염색체지. 자, S기 거쳐서 복제가 되고 분열 시작하면은 염색체 2개가 요런 형태로 들어있겠지. 맞아? 그러다가 체세포 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 지금 그 과정을 그리진 않지만 얘네가 가운데 모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그랬지. 잘 봐.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요 딸 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맞아? 지금 이게 이 그림이야. 여기는 4개를 그려놨는데 선생님 지금 2개로 설명하는 거야. 똑같아. 개수만 다른 거야. 자, 이게 그럼 봐봐. 야, 요게 이제 진짜 모세포라 그랬지. 요게 진짜 G 원기 상태 세포가 진짜 모세포가 된다. 자, 이 모세포의 핵상 어떻게 되지? 2N인 거지. 그지? 왜 2N이야?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면 2N인 거지. 몇 개? 2개. 이렇게. 그치? 자, 체세포 분열 중이다. 요거 2N. 맞지? 그잖아. 여기 상동 염색체니까 2개. 이렇게 되겠지. 딸 세포 만들어졌어. 2N은 그대로 2개. 아, 모세포나 딸세포나 염색체 수가 동일하구나.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라는 거 써볼게. DNA 상대량. 자, 그냥 염색 분체 개수 세봐. 이거 몇 개 염색 분체? 염색체 2개인데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 하나니까 2개지? 그럼 상대량이 2라고 치면 이때는 DNA 상대량이 4인 거잖아. 그 다음에 딸세포는 DNA 상대량이 뭐야? 2가 되지. 아, 그러니까 어때? 아,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랑 어때? 염색체 수도 같고 DNA 상대량도 동일하구나. 되겠지. 맞아? 맞지? 니는 오늘 아마 내가 설명을 다 못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드러나야 선생님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거야. 시간이 되면 좀 설명하고. 자, 봐봐. 그럼 이제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그럼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을 똑같이 이런 형태로 그림을 나타내면은 자, 똑같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감수 분열은?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 맞지? 자, 봐봐. 동일하게
여기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이게 G 원기야. 감수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여기가 진짜 모세포라 그랬어. 자, 마찬가지 똑같이 염색체가, 왜냐면 야, 생식세포 분열하기 전 모세포는 체세포랑 염색체 수가 동일하다 그랬지? 그럼 얘도 염색체가 예를 들어 2개의 내였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도 감수 분열 처음에는 감기가 있을 거 아니야. DNA 복제가 일어났으니까 감수 1분열이 일어나는 중기를 뜻하거든, 여기가. 그러면 중기 때 염색체 모습은 요거 하나가 이렇게 2개가 돼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얘가 다리가 2개인데 단지 차이는 걔네 둘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차이밖에 없겠지. 맞지? 그러다가 감수 1분열이 끝날 때는 붙어있던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서 하나씩 나눠 갖는다 이런 얘기했어. 그럼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지. 그러다가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해갖고 뭐가 분리된다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하나씩 나눠 갖거든. 그러면 얘네들 모습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지금 안 그려도 돼. 이거 내가 설명하고 니네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거 그리거나 찍고 가면 되잖아. 일단 들어야 돼. 자, 이런 모습이 돼. 그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일단 그 분열 과정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그럼 잘 봐. 자, 요 세포의 핵상을 따져보자고. 핵상 어떻게 돼? 일단 염색체 2개가 있는데 얘네끼리 짝꿍이지? 이 얘는 2인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까지도 똑같아. 뭐 붙어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짝꿍이잖아. 이 얘는 2인 거지. 그런데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봐봐. 염색체 몇 개야? 하나 들어있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짝꿍이 있어 없어? 이 세포 안에는 짝꿍이 없지. 얘 짝꿍은 얘인데 다른 세포로 가 있잖아. 얘 핵상이 뭐야? 1이지. 그 다음에 자, 염색 분체가 찢어졌다. 조심하라 그랬어. 염색 분체가 2개라서 2n이고 하나라서 n은 아니라 그랬지. 그럼 얘도 n이고 그대로 1이야. 맞지? 자, 이번엔 DNA 상대량 봐볼게. 그냥 여기 염색 분체 개수 세면 돼. 요 세포 하나당 DNA 상대량 얼마다? 2라고 보면 얘는 DNA 상대량 얼마다? 4가 된 거지. 복제가 됐으니까 S기 때. 1분열이 끝났어. 요 녀석. DNA 상대량 얼마다? 2개잖아. 염색 분체가. 2. 맞아?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감수 분열은 어때? 얘가 최종적인 딸세포잖아. 딸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나 DNA 상대량이 모세포의 정확히 뭐다? 절반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지? 뭐 거기 나와 있는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특징 비교한 거는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니네가 표 한 번 보고 정리해두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얘인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봐. 여기 이제 하나 더 나가자면 이 염색체에 말이야 유전자가 있을 거야. 니네 이제 또 DNA 상대량이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훈아, 유전자량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보통 니네 문제에서는 DNA 하나당 유전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잘 봐. 이 세포 이 염색체에 말이야. 잘 보세요. 여기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랬지? 잘 봐. 여기에 만약에 스몰 a라는 유전자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니네 뒤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유전 뭐 이런 데서 나오겠지만은 이 세포가 갖고 있는 대립 유전자는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유전자형이라 그래. 자, 이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유전자형이 이거라고 치자고. 맞지? 그럼 잘 봐봐. 요거 이해해서 이거 잠깐 지울게. 자, A하고 스몰 a 각 집 세포 단계별. 자, 세포 단계별로 몇 개 갖나 보자 이 말이야. 자, 요 세포는 A 하나와 스몰 a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맞아? 자, 니네 A하고 스몰 a가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야. 여기서 또 이것도 나와. 요렇게 숫자만 줄 때가 있거든, 표로.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인데 A하고 스몰 a가 서로 대립 유전자, 그게 둘 다 있다라는 얘기는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뜻도 되는 거야. 자, 요 세포는 그럼 A가 몇 개가 돼?
복제가 된 거니까 A가 2개가 되고 2개가 되겠지. 얘는 그러면 내가 얘기했다. 아까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하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A가 하나, 여기에 A가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도 하나 이렇게 갖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로 얘기하자면 딸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모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동일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감수 분열은 여기다 쓸게. 니네 이거 아직 안 썼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세포 안에 여기 A란 유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 스몰 A란 유전자가 하나 있다 치자. 잘 봐. 그럼 지금 요 세포는 마찬가지로 하나 이렇게 갖고 있거든. 여기까지는 똑같아. 2개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중요해. 얘 핵상이 N 됐지. 자, 얘 같은 경우 1분열이 끝날 때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일로 A가 2개가 같다면 여기에는 스몰 A가 2개거든. 그러면 얘나 얘는 A와 스몰 A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야. 맞지? 맞니? 같은 단계의 세포인데 체세포 분열일 때는 뭐 모세포나 딸세포나 무조건 둘 다 갖고 있단 말이지. 그 양이 2배냐 반이냐 차이만 있는 건데 감수 1분열이 끝난 세포는 대립 유전자가 2종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한 종류만 2개씩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0이거나 0, 1이 되겠지. 그치?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기 A 하나. 그럼 요 세포는 A 하나만 있고 스몰 A는 없을 거고. 반대로 요 세포는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라지 A는 없으면서 스몰 A만 하나.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또 나중에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요 표만 보고도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올라갖고 아, 이 표만 보고 얘가 이 세포겠구나, 이 세포 이게 찾아야 돼. 여기다가 니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놓는다? 1, 2, 3, 4 해놔. 기억이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끝날 때 테스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봐야 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면 니네 하나도 못해. 다 틀려. 물론 그 와중에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나한테 유전 특강을 뭐 좀 들었거나 하는 친구들은 풀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니네가 다 제로 베이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상태로 문제 못 풀겠지.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랑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 아,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거구만. 이게 딱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